저도 참 뵙기 어려운 우리 얼마 전에 2월 달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다시 하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용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노회찬 의원님께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하시면서 저 선거 행사 때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벌써 10년 됐습니다. 용산과 관련한 추억과 그리고 먼저 오신 주민들과 관련해서 용산 추억도 포함해서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16살 때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 온 소년이었는데 그때 첫 제가 생활을 하게 된 게 이 용산구 후암동 하숙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 주민이었던 적도 있었다는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돌아가신 저희 선친께서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으로 이렇게 강제 징병을 당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중국 가게 될 때 용산역에서 일본 군복 받고 그걸 입고 용산역에서 기차 타고 중국 갔다. 저희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각별한 인연을 지닌 게 용산이고 또 용산에는 제가 좋아하는 식당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즘도 자주 옵니다.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집, 신성각, 짬뽕집, 명화원, 제일 맛있는 순대집, 제일순대, 서울의 3대 해장국집도 여기 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맛있는 집 다 줄줄이 가르쳐드릴 테니까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설영 의원님 인사 말씀 아까 못 하셨는데 인사 말씀 포함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간단하게 먼저 인사 말씀 올리시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정의당이 주민 여러분들께는 조금은 낯선 그런 정당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용산에서 처음 좀 낯익은 정당이 아니라 조금 낯선 민주노동당으로 제가 당선됐고 지금은 정의당 소속이지만 저를 선택해 주시고 키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설 의원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기 용산에는 2개의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단국대학교와 숙명여대가 있는데 숙명여대는 어디 멀리 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단국대는 이제 학교가 이렇게 옮겨지는 바람에 단국대가 용산에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단국대 학생 시절 때부터 용산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용산에서 가난한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출마도 하셨고 한번 낙선도 했고 다시 또 도전해서 출마해서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 문재의원 참 젊은 의원이셨고 의정활동 4년 동안에 또 아이도 갖게 됐고 아이 업고 동네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아주 그런 똑순이 같은 의원이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지난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활동을 하실 수 있게 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계기가 삼성 엑스파일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의원직까지 상실하게 되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노회찬 의원님 당시 관련한 많은 소회가 있으실 텐데요. 정말 후회 안 하시는지 아니면 괜히 건드렸나? 삼성을? 아니면 후회 안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지난달 다시 또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그와 관련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해서 삼성그룹에서 비밀리에 그 정치인들, 대통령 후보, 그리고 검사 뭐 이런 유력한 사람들에게 몰래 이 뇌물을 갖다가 준 그런 이제 대화록을 공개를 해서 특히 뇌물을 받았던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가 재판을 받고 무죄, 유죄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작년에 상실했습니다. 돈 받고 선거법 위반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그런 게 아닌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제가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 보고 도둑질하는 현장을 보고서 도둑이가 소리 질렀는데 도둑은 조사도 하지 않고 소리 지른 사람만 이제 잡아서 처벌한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칭찬도 받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방금처럼 이제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꽤 많이 받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기회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삼성은 사과도 받지 못했고 떡값 받은 검사들은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승리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이 날카로운가요? 물론 이제 법원에서 무죄까지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그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삼성도 이제 그런 똑같은 짓을 갖다가 되풀이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국민들도 저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를 갖다가 추방하는 데 있어서도 일조를 했다고 보여지고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나온 건 유감이지만 요즘 보면은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긴급조치로 이렇게 실행받은 그런 사건들이 다 법정에서 다시 재심을 통해 가지고 무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도 언젠가는 제대로 된 재판부에 의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발언하실 때마다 박수를 주고 하십니다. 우리 서령 의원은 여러분 의정 보고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의 120억이라고 하는 구 혈세를 세금을 지켰습니다.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29년이라는 세월 동안 특정 업체가 구청과 비공개 단독으로 그 업체만 계속 구청 일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29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 동안 특정 업체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비리가 안 생길래 안 생긴 거 없죠. 근데 서령 의원이 그거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걸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동료 의원으로부터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젊은 의원이, 어린 의원이 뭘 안다고 이런 식의 발언도 많이 듣고 인간적 고통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업체는 서령 의원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은 큰 의미에서 삼성과 싸움에서 노회찬 의원님이 의원직까지 상실했지만 우리 용산이라는 곳에서 서령 의원은 그 30년 가까이 특정 업체로부터 계속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청의 일을 받아왔던 그 업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하셨는데 우리 서령 의원은 어떠셨는지 당시 심정이 한번 박수로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노회찬 의원님을 꼭 모시고 싶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 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신 노회찬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잘못 건드렸나? 이런 생각.